안녕하세요, 고유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는 어플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소개 시작하기 전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리면, 짠! 오늘 카카오에서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방글방글 방실이의 하루 버전2를 제안했었고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방실이2를 제안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영상 올리고 다음 날인가 미승인이 떠가지고 역시 2번 연속으로 한 번에 승인이 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욕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다시 제안을 해서 오늘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방글방글 방실이의 하루 2번째 버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출시 전에는 이모티콘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모티콘 출시 후에 제안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했는지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어플 소개로 돌아가서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컨셉이라는 어플이고요. 저는 지금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패드에서도 사용 가능한 어플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징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이디어 스케치에 좋은 어플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특징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한 캔버스라는 겁니다. 보통 다른 드로잉 어플들이나 노트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캔버스가 수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컨셉이라는 어플은 이렇게 주 마우스를 해보면 제가 방금 크게 쓴 글씨가 잘 안 보일 때까지 화면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멀리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막 움직여도 끝이 없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면은 옆으로 이동해서 또 그리면 돼요.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 캔버스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벡터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비트맵 그리고 벡터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클립 스튜디오 사용하시는 분들은 벡터 레이어 알고 계시죠? 이 컨셉은 벡터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들이 또 있는데요.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수정이 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다음에 작업한 것들을 나중에 수정하고 보정하는 데에서 조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선 굵기를 더 두껍게 혹은 더 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조금 더 얇게, 더 두껍게. 그리고 선의 속성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필 속성인데, 연필 브러쉬인데 이거는 이제 샤프 브러쉬고요. 이거는 일정한 두께의 브러쉬고요.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넛지라고 해서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트맵 브러쉬들과는 좀 다르게 선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키우면은 더 큰 영역으로 선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끝을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수정이나 보정이 좀 용이하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지금 텍스처가 좀 있는 브러쉬를 써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정한 두께의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확대. 자, 최대로 확대해도 면이 깔끔하게 보여지죠? 비트맵 브러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계단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벡터는 좌표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는 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작게 작업해도 나중에 결과물을 크게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플 특징을 크게 2가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어플 내 기능들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서 마저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우선은 처음에 어플을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은 아마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
왼쪽에 이렇게 탭으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지금 이모티콘 구상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유튜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영상 만들 때 썼던 것들 저장되어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그렸던 거죠. 이렇게 그룹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름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버튼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새 종이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일단 종이가 약간 구겨진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설정에서 이런 것들 바꿀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구김으로 해놨고 일반 흰색부터 해서 약간 어두운 색, 밝은 색, 결 있는 거 그리고 색깔을 본인이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회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저는 종이 느낌이 좋아서 주로 여기 있는 종이를 쓰는 편이고 약간 어두운 색이나 구김 둘 중에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트 하시거나 할 때는 이제 줄 공책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 사용하실 때 밑에 종이 설정한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진짜 노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한 캔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지정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모티콘 만든다고 하면은 360, 360 픽셀 이렇게 지정하셔서 쓸 수도 있고요. 지정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무제한 눌러주시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A4 이렇게 프리셋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따로 저장하는 건 없고 여기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이 있거든요. 갤러리로 돌아가게 하시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다시 선택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동그랗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그란 게 편해서 쓰고 있는데 네모난 게 좋으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든 인터페이스들은 이렇게 잡아서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동그란 것도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도구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칸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이 지정해서 도구들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도구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만년필 선택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고요. 제가 지금 스타일러스에서 압력이랑 기울이기를 체크 해제해 놨는데 주로 이모티콘 구상할 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없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활성화 시키시면은 이제 필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필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세워서 쓰면 이렇게 나오고 높여서 쓰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연필 느낌으로 그림 그릴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필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도구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펜 약간 굴곡이 있는 펜이고요. 속도에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그으면은 여기 좀 얇아지는. 그리고 만년필이라고 있고 일정한 두께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써지니까. 그리고 와이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정한 두께랑 비슷하고요. 조금 얇은 선으로 나와요. 그리고 연필 계열도 있고요. 무른 연필이라는 게 있고 단단한 연필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단단한 연필이 좀 더 거칠고 더 투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연필은 필압이랑 기울이기를 좀 켜서 보셔야 구분이 좀 잘 가는데 자, 무른 연필 아까 써본 거죠. 그리고 단단한 연필 이렇게 거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마커도 있어요. 겹치는 표현이 좀 보이죠?
마커도 기울이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도 있고요. 그리고 채우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올가미 툴처럼 해서 영역을 정하면은 그 안쪽이 채색이 됩니다. 이거는 실루엣 드로잉 할 때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채우기라는 거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버켓이라고 하죠. 페인트통 도구가 따로 없고 요 채우기 라쏘 툴로 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 있고요. 밑에 이제 도구 선택이라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 선택으로 이렇게 라쏘 툴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바꿔서 아이템 피커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선택이 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체가 여러 개 있을 때 겹쳐 있거나 할 때 라쏘 툴로 선택하시면은 검은색만 이렇게 잡아서 얘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줄이거나 키우거나 회전할 수도 있고 역시 색을 바꾸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제할 수도 있고 반전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올가미로 하든지 아이템 피커로 이렇게 하나만 골라내든지 이렇게 개체가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특징 말씀드릴 때 했었던 이제 넛지라는 건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개체를 변형을 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을 좀 잘못 그었을 때 이렇게 수정할 때 편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슬라이스, 단단한 마스크, 부드러운 마스크 이렇게 있는데요. 세 가지 다 지우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슬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완전히 지우는 거고요. 지울 때 보시면 조금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약간씩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이게 완전히 지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약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워서 지금 안 보이게 되지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걸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옆으로 가지고 오시거나 하면은 다시 보여지고요. 라쏘 툴로 바꾼 다음에 방금 마스크를 썼던 곳을 이렇게 잡아 보시면 마스크도 이렇게 개체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얘를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은 또 안 보이죠? 그래서 아이템 피커로 마스크도 잡을 수 있고 원래 선도 잡을 수 있고 잡아서 지우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우개는 지우개지만 원본은 살려두는 식으로 하는 거고 슬라이스는 완전히 지우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기본 도구들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지금 제가 연필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구매 완료라고 나오고 밑으로 쭉 개당 구매가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브러쉬들이 있는데 저는 잘 안 써서 하나만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연필 중에서도 샤프 연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샤프 연필이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필압을 켜고 쓰면은 사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필압을 끄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필도 필압 없이 이렇게 사용하면 약간 색연필 같은 느낌도 들고 색칠도 이걸로 하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를 많이 사용하고 이거는 주로 이제 글씨 쓸 때 그리고 도구 패널에서 이 원에서 보시면 여기서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4개씩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5픽셀, 이건 10픽셀, 이거는 뭐 20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0으로 두시면은 이제 전혀 보정이 들어가지 않은 선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시면은 약간 딜레이 되는 게 보이시죠? 선을 조금 늦게 가지고 오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두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랑 50으로 두고 그리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느낌을 많이 없애줘요. 저는 50까지 이렇게 과하게 쓰진 않고 한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 쓰면은 글씨 쓸 때나 그림 그릴 때 둘 다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알파 값인데 지금 100%라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고 있고 25%로 줄여주면 이렇게 흐리게 나오죠? 선택해서 알파 값을 다시 50, 100 이렇게 그리고 이제 레이어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눌러서 삭제도 할 수 있고요. 레이어 기능은 많진 않아요. 비트맵 그림 어플들에 비해서 레이어 기능은 많진 않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죠. 밑에 정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들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스냅이랑 가이드로 이제 도형 같은 걸 좀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원으로 해놓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서 그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옮겨서 좀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랑 도구들 간단히 둘러봤는데 이 어플이 사실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프로 부분을 선택해서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월로 결제할 수가 있고 연으로 결제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로 한 달 정도 결제를 하고 바로 끊고 해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좀 써보면서 결제를 일단은 구독으로 결제를 하시면은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브러쉬가 있는지 한번 다 살펴보느라고 한 달 구매를 하고 써본 다음에 바로 결제를 끊었죠. 대부분의 기능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신데 무료로만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은 일시 구매라는 게 있고요. 강력한 초보 사용자 팩이라고 있는데 요것만 결제하셔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아마 지금 제가 결제해서 가격이 안 뜨는데 1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브러쉬들도 다 개별적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이게 사용을 해보려면 일단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또 요걸로 한 달 미리 써보고 제가 괜찮았던 연필 브러쉬만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좋긴 했는데 이모티콘 그릴 때 사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샤프 연필 정도면은 되겠더라고요. 다른 브러쉬들도 퀄리티가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은 연필만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여기서 지금 4분의 3을 무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13,000원짜리 초보자 팩을 구매를 하지 않으시면은 변형하는 거랑 이제 레이어도 많이 못 쓰고 그리고 PNG 파일로 내보내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PNG 파일을 내보낼 수 있어야 이모티콘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저처럼 한 달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브러쉬들도 다 써볼 수 있고 제가 알기로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먼저 이게 어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안드로이드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 기능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아이패드에 있는 기능이 전체가 다 넘어오지 않았고 조금씩 업데이트가 지금 계속 되는 중입니다. 드로잉 어플들이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해주는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컨셉은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한 것도 있어요. 기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지만 개선될 거 생각해서. 그래서 아이패드에는 있는데 갤럭시 탭에 없는 게 컬러 팔레트를 이쪽에 지정해서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브러쉬들도 지금 추가 설정이 불가능한데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서
커스텀 브러쉬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안드로이드에서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아마 벡터라는 시스템을 처음 접해보시면 조금 낯설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적응하면은 굉장히 편한 점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같은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인 어도비 애니메이트를 제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친숙한 느낌이긴 해요. 아이디어 스케치나 간단한 낙서, 간단한 드로잉 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모티콘도 제가 지금 구상하면서 계속 이 어플을 쓰고 있는데, 애니메이션까지는 불가능하지만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 어플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나 좋았던 점, 별로였던 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컨셉이라는 어플을 한번 소개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